오늘날 교육계의 가장 심각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AI의 영향이 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하는 점이죠. 지금 벌써 챗GPT 같은 것이 지금 교육계에서도 널리 활용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자들이 연구 논문을 만드는데도 챗GPT를 이용하거든요. 저도 요즘에 제 강연 원고도 심지어 챗GPT를 통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법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옛날 국회에 있었을 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것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옛날 만든 법을 다시 고쳐서 만들 수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니까요. 너무 멋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인공지능 AI로 우리가 설명이 되는 이 현상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교육계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AI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교육에 활용할 거냐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사 논문이나 석사 논문까지도 지금은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만도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챗GPT를 얘기하지만 그 이외에 퍼플렉시티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경쟁적으로 서로 좀 기능들이 좀 다릅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들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가공해서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마 생활에서도 뭔가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딱 챗GPT에 가서 기록하면 금방 나옵니다. 오늘날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AI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에게서 중요한 문제는요. 학생들이 감소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피부로 느끼는 일이죠. 학교 시설이 텅텅 비게 됩니다. 학교가 남아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공간이 빕니다.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간단한 얘기로 이제 작은 학교들이 아주 많아지거든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정말 그 폐교 위기로 가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2024년도에 100명 이하인 초등학교 수는 총 6,183개교입니다. 이 중 30명 이하의 학교는 1,511교가 되고요. 10명 이하인 학교도 73개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미래 교육이라는 걸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과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AI의 교육에 원용되는 문제, 작은 학교의 문제, 이거를 적어도 효율적으로 분석해서 정책을 앞으로 10년 후 적어도 2030년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2030년을 넘어서 2035년까지 적어도 10년의 정책은 지금 이재명 정부 속에서 지금 금방 나오지 않으면 때가 늦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환경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교실도 이제까지 학급 교실이거든요. 1학년 1반, 1학년 2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교실 개념을 그러지 말고 학습 개념으로 가져가자. 국어를 공부하는 교실, 산수를 공부하는 교실, 과학을 공부하는 교실, 음악을 공부하는 교실이 달라야 된다. 그것이 달라야 교육의 효과도 나고 역시 활용성도 높아지는 거죠. 맨날 똑같은 교실 안에서 앉아가지고 국어, 산수, 사회, 과학 다 공부하고 음악, 체육까지 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이들이 지루하겠습니까? 그럼 창의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 환경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 대단히 큰 과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감 8년 동안에 늘 연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면 당한과 같은 방법이 없을까? 그것이 하나가 통합교육입니다. 초중고를 통합해서 교육을 한번 해보자.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엄격히 나눠져 있고 심지어 교사도 초등교사는 중등교사가 못 됩니다.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초등학교 교사,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중등교육을 받는 교사로 법으로 한정돼 있어서 이걸 다 좀 풀고 다양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급간 제도를 좀 없애서 한번 통합교육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을 경기도 교육감 때 몇 학교를 시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결과가 좋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급간으로 나눠서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애들이 성장하는 것이 가령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간다. 그럼 그게 급이 달라집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간다. 급이 달라집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아이들은 그냥 쭉 가는 거고 학교 교육만 내용을 나눠 놓은 거죠.
이것이 아이들에겐 또 다른 하나의 비효율적인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국제적인 사회의 하나의 일반적인 것이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가보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건 교육계획에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학생 수의 격감, AI의 엄청난 변화 이런 속에서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학교도 통폐합하는 그런 학교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로는요. 이제 AI 시대가 오면 이미 와 있고 더욱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만 AI 시대가 되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교육은 교육부가 만든 교육 과정에 의해서 교육부가 정하거나 혹은 뭐 학교가 정한 교과서의 한도 내에서 교육부가 정한 진도에 따라서 선생님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생활하는 일종의 이런 하나의 틀 속에 매여 있었거든요. 그 틀 속에서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생이 배울 때 이런 질문의 답은 이런 답이야. 하나의 답을 만들어가는 답을 만드는 과정의 교육을 배워왔다면 AI 시대에는 이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든지 답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여러 개라는 건 상황과 생각과 혹은 뭐 창의력과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1 더하기 1은 2야. 이게 아닙니다. 이미 그런 산수의 시대는 지나간 겁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구구단을 외우고 구구단을 못 외우면 시험을 못 보고 시험을 못 보면 성적이 나쁘고 성적이 나쁘면 그냥 좌절하고 이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둘째로 선생님도 그럼 역할이 달라져야 되겠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 선생님은 아이들이 뭔가를 찾고 생각하고 그것을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해 보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그렇죠? 진짜 역할이라는 건 아마 이 인공지능일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 요 앞에 제가 이 패드에 챗 GPT를 켜놓고 제가 여기서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뭐를 생각하고 뭐를 하고 싶고 하는 것들을 찾아서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 작품으로 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아이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선생님은 어떤 역할일까요? 아이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되겠죠. 오히려 선생님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과거엔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거 그냥 기계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면 됐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렇게 판단한 것을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보다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여기 셋째로요. 더 나가는 것이 이제까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정한 기본교육이라고 해서 이런 걸 쭉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국어, 수학, 영어 뭐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이 과목들을 하게 되면 가령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뭐 10과목씩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과정을 마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는 AI 시대 새로운 미래에 가면 뭐가 되겠어요? 교육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르게 교육하는 것이지 똑같이 교육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AI 시대는 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학교 교육 마치면 학교에서 보충 수업하고 보충 수업 마치면 야자 시키면서 밤까지 있게 하고 야자를 안 하게 되면 학원 가가지고 학원에서 저녁까지 공부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학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틀 속에서 아이들이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 틀 속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 개성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정말 뭘 잘하는 거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어떤 거 있었을까? 그 실제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뭐 하고 싶냐? 대답이 없습니다. 경험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보십시오.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예술성이 있고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냅니까? 특히 예술 분야에. 이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해도 이게 돼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학교 교육이 이제는 정말 개별 교육. 아이들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역량과 하고 싶은 열정과 자기가 꿈을 꾸는 어떤 그런 세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제도화에서는 어려운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학교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체제도 전통도 방법도 공간도 평가하는 방법도 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금방 됩니까? 교육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고를 하고 상당한 기간을 두어야 됩니다. 적어도 수능 시험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사지선다형 아니에요? 수능 시험에서 사지선다형이라는 건 답을 주고 답 중에 어떤 답이 옳은 거냐를 고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우리는 답을 고르는 시험으로 애들을 평가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이의 판단은 어떤 것인지, 아이들이 갖고 있는 평가는 무엇인지 그걸 평가해서 아 이거 옳은 거야. 이거 한번 발전시켜봐. 네가 생각하는 것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교육은 그렇게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말 근본적으로 바꾸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지선다형 방법의 수능 시험을 만약 없애려면 적어도 없애기 위해서는 7, 8년 전에 적어도 예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아이들로부터 수능 시험이 없어진다는 걸 예고해 줘야만 초중고를 다 거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 입시를 보고 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인공지능의 시대, 학생 수 격감의 시대, 여기서 우리가 교육의 변화,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정치권, 교육계, 사회계, 학생, 학부모, 특히 우리 학생들 많이 고민을 하고 나누고 만들어야만 합니다. 지금 만든 것이 35년 정도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이 빠른 게 아니라 오히려 늦은 시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교육계가 정신 차려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